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구스 김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 우리나라 K자처럼 생긴 우리나라 한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술라웨시 섬 중부 프로젝트에 합류했다가 부득이하게 탈출을 감행해야 됐었던 그런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재밌게 따라와 주십시오. 중부 슬라웨시 루욱이라는 해변입니다. 아주 낙후되어 있고 원시적인 자연이 그대로 보호되어 있으며 당연히 전화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데가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전화통화도 많이 힘들었으며, 그리고 그 외 주변 인프라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 지배를 343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년은 일본이죠. 그래서 독립기념일이 우리나라보다 이틀 늦은 8월 17일인데 일본이 패망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까지, 말레이시아까지, 파푸아까지 더 넓은 분위기를 다 함께 갖고 오고자 이틀 동안 심사숙고를 하는 바람에 이틀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해방이 되었고 독립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슬라웨시 쪽에 모든 그 유럽인의 행정 이런 방식이 인도네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이라든지 토지 관리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특히 오늘의 주제는 노동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노동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자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이 굉장히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보통 현장에 있는 그 근무하는 인원이 한 600여 명 됐는데 그 중에 300여 명이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왜 데모를 하는데 뭐가 불만이야?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2년 이상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비정규직이라도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전환이 되는데 그거 인사과 근무자가 그거를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그냥 대충 넘어간 거죠. 그래서 2년이 넘어가고 2년 반, 2년 3 계약 기간이 다 돼서 퇴사를 하게 됐는데, 퇴사를 하게 됐으면은 정규직에 준하는 그런 급여를 달라고 데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개개인 자체로서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뭐 1인당 적게는 10만 원, 우리나라 돈 10만 원 돈, 그리고 많게는 한 3, 40만 원 돈. 하지만 그게 300명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군인들과 경찰이 지키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작업화 안전화 바람을 그대로 싣고 들어와서 위협하면서 빨리 돈을 내라고 데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돈을 내놓지 않자 사무실의 출입문을 곳곳이 폐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망치와 못을 준비해 와서 군데군데 출입문들을 다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군중들의 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분위기죠.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데모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들 선하고 착하죠. 하지만은 일단 군중 심리에 확 휩싸이게 되면은 살벌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잘난 후금, 길거리 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 도둑질이나 나쁜 짓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재판을 받아서 즉석으로 화형을 당한다든지 몽둥이에 맞아 죽든지 돌멩이에 맞아 죽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군중 심리가 무서운 거는 옛날 그 IMF 금융 사태 때 중국 사람들이 그 학살 당하던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일이 있는데 한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통 공사 현장 이런 데는 무장한 군인들이나 경찰들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어떤 그 불가사의한 불성실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근무자를 하는데, 이 사람도 알고 있죠. 자기들 쏠 일이 없다는 것. 그 예전만 해도 군인들의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굳이 무장하지 않더라도 군인들이 한마디 하면은 말을 듣고 그랬는데, 군중 심리에 한번 휩싸여 버리면은 이 사람들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데모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데모를 해도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막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시는 여기에 취업할 일도 없고 좀 있으면 공사가 마무리돼서 끝나고 여기 그
사쪽 사람들은 이제 자카르타로 전부 철수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가지고 군인들이 무장 군인들이 경비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사무실에 쳐들어와서 현장 사무실을 봉쇄시켜 버렸습니다. 일을 더 이상 우리 급여를 처리해주기 전에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노동부를 갔습니다. 그 지역 노동부를 가도 답이 안 나오죠. 당장 그렇게 해줘라 말아라 이런 게 없죠. 실제로 제가 노동 법률을 보니까 이런 단기성 프로젝트, 정기적인 회사 같으면은 2년 지나서 자동 연장되는 게 맞는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3년 또는 2년 안에 끝나는 건데 그런 거는 어떻게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전혀 CR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노동부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경찰서입니다. 근데 너무나 험악하게 나왔으니까 우리 경찰서에 일단 피신을 한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 피신하니까 경찰서를 에워싸고 또 한 300명이 모여서 데모를 시작합니다. 데모를 시작하면서 지역 신문사들이 몰려드는 거죠. 아, 여기 그 외국계 기업이 와서 급여를 주지 않고 급여를 이체했다. 저쪽 말만 그대로 인터뷰해서 나가니까 지역 신문엔 그렇게 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명분 자체도 얻었으니까 이제는 어떤 그 폭력 행사나 강권을 행사해도 뭐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경찰서에 비실해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여기 앉아가지고 경찰서에서 답을 찾아봤지만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냥 경찰서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지만 바로 이 경찰서 옆에 연병장에는 200~300명이 모여서 큰 마이크 확성기를 사용해서 돈 내느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변을 안정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지니까 이제는 탈출을 해야겠다. 이 사람들이 더욱더 무서운 분위기로 변하기 전에 일단 이 여기를 벗어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오후 2시부터 거의 연금 상태죠. 연금되었는데 밤 늦게까지 됐는데도 이 사람들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 20만 원, 30만 원이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 있을 때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밤에 할 일도 있고 다른 볼일을 봐야 되는데 경찰서를 에워쌌으니 경찰서를 일단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 숙소로 탈출을 하기 위해서 기동 차량을 동원하고 그리고 경찰들이 실탄을 장전하더라고요. 실탄까지 장전해서 야, 너네 쏠 것도 아닌데 왜 실탄을 장전하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실탄을 다 장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탈출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동네 나가는 길목들을 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원진들만 나가는 차들을 몇 개 쭉 출발시키고 그리고 중간에 차를 아주 작은 일반 서민용 차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어차피 출발 안 했죠. 거기서 다시 경찰서로 돌아오고 우리는 작은 차로 일반 서민 차로 갈아타서 그 경찰서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밝았죠. 일은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전부 각자 짐을 챙겨서 호텔로 피신했습니다. 호텔로 피신하고 경찰 본청으로 이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이제 정식으로 검거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형사들이 나설 문제가 아니죠. 이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이런 거에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형사들도 손을 다 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현장을 가봤더니 이제 300명 우리가 하청업체입니다. 이런 하청업체 룩 에스텔라 호텔입니다. 비록 데모하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은 어쩔 수가 없네요. 저는 인도네시아를 발리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은 무조건 빠지죠. 더 이상 뭐 다른 건 신경도 안 씁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전혀 손대지 않은, 때묻지 않은, 여기에는 이 나프타 암모니아 제조 공장 빼고는 아무런 주변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메인 발주처인 레이킨이라는 EPC 업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대림건설이나 GS건설 정도 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여러 군데 이렇게 하청을 준 것이지요. 한 또 3~4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발주처가 있고 그리고 메인 컨트랙트가 있고 메인 컨트랙터는 이렇게 하청을 주죠.
그 하청업체들이 보니까 다 데모를 한 모양이에요. 동시에 담합을 한 모양입니다. 사업장 자체가 암모니아 생산 정유 공장, 굉장히 큰 플랜트 공장이었는데 사업장 자체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된 사업장 모습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여러 군데의 하청업체에 제복을 갖춘 근무자들만이 입구에 와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리고 신문 기자들, 그리고 정보원들, 현 상태를 살피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업장 자체가 전체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사업장 자체가 폐쇄가 되었으니 이를 어떻게 방법은 없나, 일은 해야 되는데 노동부 가도 안 되죠. 경찰서 가도 안 되죠. 경찰 본청 가서 안 되죠. 그리고 언론에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는데 들리는 정보로는 이제는 인질극이다. 원래 우리 파푸아 섬에 우리 한국 사람들 인질을 잡아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막 가는 겁니다. 더 이상 겁나는 게 없기 때문에 인질극을 벌여야겠다는 내부 정보를 우리가 입수했습니다. 그러면 잡히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일단 탈출해서 훗날을 도모해야겠구나. 그래서 책임자 한 분만 남기고 우리 이제 공항을 탈출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미련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누구를 잡아서 납치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물어봤더니 제가 납치 1호에 선정이 됐답니다. 왜냐하면 말이 잘 통하고 우리의 사정을 제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미사김을 잡아놓고 미사김을 인질로 해서 우리의 사정을 잘 설득시킴과 동시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미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보자. 이런 정보를 받죠. 그래서 제가 1호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도 지금 전화를 해서 그 관계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 관계자 있는 거 확인하고 차를 별도로 일반 서민차를 위장차를 한 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탈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굉장히 좋고 선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군중 심리에 확 헷갈리게 난입하게 되면은 아주 살벌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선하고 아주 착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빠지는 함정이 인도네시아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한국말 섞어가면서 야 이 새끼야, 야 이 놈아, 욕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물어봐요. 야 이 새끼가 무슨 뜻이에요? 뭐 XX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그게 욕이란 걸 깨닫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걸 삭히지 못합니다. 가슴 속에 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해를 당한 그런 우리 한인 경우가 몇 명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세수하고 있는데 등이 서늘해가지고 싹 돌려봤더니 도끼가 날아와가지고 위에 거울을 와장창 깨뜨렸다거나 아니면 창문, 신호등에 잠깐 서 있는데 창문 깨가지고 망치로 창문을 깬 다음에 망치로 막 휘두른다거나,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다거나 자존심이 상한다는 일을 보면 이슬람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규정을 따르는 터라 도저히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자존심을 상하는 일을 겪으면 목숨 걸고 반항하는 있으니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비즈니스를 하시려면은 물론 소수 10명, 20명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는 큰 이상이 없으나 여기 우리나라 공장 가보면 직원 5,000명, 10,000명짜리가 몇 개 있습니다. 더군다나 프로젝트 현장에는 몇천 명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들을 다루면은 우리나라 말처럼 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덕으로 다스리다 보면 이 친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따라와 줍니다. 하지만 군인이나 경찰 그리고 깡패들 동원해서 힘으로 하면은 이 사람도 단합된 그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단합돼서 반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 할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상대할 때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그리고 덕으로 사람을 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슬라웨시 섬에서 이렇게 마치 수배자처럼 탈출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오늘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